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은 8대1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스코어로 국민의 심판을,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국민이 선택한 정당을 강제 해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말할 권리,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자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마음 놓고 비판할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통합진보당의 당원이 아닙니다. 저는 노동당의 관악당협위원장으로서 비록 제가 속해 있는 정당은 아니지만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된 것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권한을 정당하게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북한에 대해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한다고 하는 조항에 근거해서 한반도 이북을 침탈하고 있는 정부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갖는다고 누차에 걸쳐 표명해 왔습니다. 어느 한 정당이 북한에 대한 이 두 가지 성격 중에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로서의 성격을 강조한다고 해서 해산되어야 마땅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소속한 새누리당은 무엇입니까? 새누리당이 정당을 만든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통일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평화적 관점에 입각해서 북과 대화를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일관되게 새누리당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찬성하지 않는 모든 국민을 국민이 아니라 비국민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 이러한 생각에 입각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강제 해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노동당과 관악구의 정당 시민사회단체는 2012년도 4월 달에 관악구 주민이 완전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선출한 이상규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 선고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민의 정치적 권리, 말할 권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광복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을 좋아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고 싫어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싫어하는 정당이라고 해서 불과 2년 전 2012년 12월 대선에서 대통령에게 따끔한 발언을 했다는 그 이유로 기어이 2년 후에 정치보복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87년 6월 항쟁에 우리 관악 주민들과 우리 서울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87년 6월 항쟁의 성과가 바로 헌법재판소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여러 가지 권한들을 줬지만 그 중에 정당 해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국민들이 부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건이 무작정 싫어하는 정당이라고 해서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요건으로 오히려 이전의 독재 정권들이 마음대로 정당을 탄압하고 해산시켰던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민주주의의 성과로 만들어낸, 그리고 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만들어낸 헌법재판소를 악용해서 자신을
비판했다는 그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말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부여하지 않았던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이곳 관악 주민들이 관악을의 20만 유권자가 뽑아놓은 국회의원을 강제로 의원직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헌법 그 어디에도 정당은 해산할 수 있다는 문장은 있지만 국회의원직을 빼앗을 수 있다는 그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정권이 1962년도 헌법에서 정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을 명문화했지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헌법재판소를 만들면서 그 당시 개정헌법에서는 정당 해산을 할 수 있지만 의원직 상실 관련한 문장은 삭제한 것을 모든 헌법학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8대1로 이번에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과연 헌법을 읽고 판결한 것인지 정말 민주주의의 헌법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싫어한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정당을 해산하고 헌법에 어떤 조항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주민들이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직을 빼앗아버리는 이런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가 지금 대한민국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가 이상규 의원을 뽑을 때 새누리당,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지 이상규 의원의 그분의 품성을 보고 그 사람이 관악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희 손으로 같이 운동을 했고 투표를 독려했고 저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을 국가에서 강제로 정지시키고 국민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마음에 안 들고 우리 국민들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뽑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규 의원을 다시 관악구로 돌려주십시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강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판결을 내렸다. 또한 현직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였고 연이어 중앙선관위는 광역기초비례의원 6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사법 공정성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는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정당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살인이다.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인 헌법을 스스로가 무시하고 소수 정당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정당해산 심판제도로 소수 정당을 해산해버린 자기부정 판결이다. 정당은 자율적인 정치적 결사체이며 오직 주권자인 국민만이 심판할 수 있다. 민주주의 시대의 정당한 심판은 정부의 판단이나 사법적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인 것이다. 이것이 헌법 정신이고 현대 민주주의 기본 가치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한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의 이유와 증거는 추상적인 해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헌재의 다수 의견은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강령과 당 활동 전반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부 행위를 정당 해산의 근거로 내세웠다. 강령에 명시된 진보적 민주주의를 북한 추종의 근거로 해석하며 내란 선동, 비례경선 부정, 관악 부정경선을 이유 삼아 당을 해산시켜버렸다. 100번 양보하더라도 당의 강령 자체와 당 전체의 정치활동이 헌정질서를 명백하게 위협했다는 실체적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사법기관이
정당 활동을 해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판결처럼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해석한다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정당은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가 없다. 정치적 논리에 따라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는 이번 판결은 적대와 증오의 정치,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유신 시절 공포 정치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2014년 12월 19일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로 기록될 것이다. 비선 권력, 국정, 농단 등 헌정 질서를 혼란케 한 청와대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돌파구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는 최악의 통치는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 민주주의 파괴하는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결정을 규탄하는 관악지역 정당 시민사회단체 일동. 정당의 존립 여부는 오직 국민만이 판단할 수 있다. 정치 편향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헌정질서 혼란의 주범은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비선권력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